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인천과 제주, 경주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달 중 최종 선정을 앞두고 인천에서 막판 홍보전이 뜨겁습니다. 인천시 의원들은 서울까지 거리 홍보 행진을 펼쳤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뜰 광장에 모인 인천시의회 의원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담아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결의대회 성명을 낭독하며 강력한 유치 열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가두 행진까지 펼칩니다. 현수막과 홍보 깃발을 들고 거리 홍보전에 나선 인천시의회 의원들.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고 국제회의 인프라 또한 완벽히 갖추고 있다며 인천이 최적의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커머셜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리조트 그리고 숙박시설을 보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상들이 왔을 때 가장 좀 안정감 있게 치러질 수 있는 개최지는 오직 인천뿐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날 거리 행진은 외교부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걷거나 달려서 또 자전거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천에서 서울까지 총 33km 행진을 한 겁니다. 에이펙은 우리가 준비를 많은 기간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 만큼 반드시 유치를 해야겠다는 우리 300만 시민들의 결의를 우리 의원들이 호출시킨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인천과 제주, 경주가 후보 도시로 선정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달 중 개최 도시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판 홍보전이 뜨겁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조정안을 내놨죠. 하지만 이 조정안을 두고 지역 반발이 거센데요. 당초 이달 중 예정됐던 노선안 확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지나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서울 5호선. 하지만 구체적인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검단 지역의 2개 역, 김포 지역의 7개 역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정안을 내놨지만 지역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요구한 역은 4개 역, 그런데 원당역과 불로역이 빠진 겁니다. 특히 대강위가 제안한 노선안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로 노선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정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천인 공노할 일방적인 결정이다. 국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삶이 무너져 내린 수천의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될 아파트 밑으로 어찌 지하철 노선을 통과시킬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노선안 발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강위는 당초 이달 중에 최종 노선안을 확정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의견 조율이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원당역과 불로역 2개 역을, 김포시도 3개 역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상황. 대강위는 지자체 간 의견이 첨예한 만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노선안 확정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여객선을 탈 때 8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타시도민은 50% 할인만 적용됐죠. 하지만 올해부터 연평도를 1박 이상 방문할 경우엔 거주지와 상관없이 80% 할인이 제공됩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국민 여객선 동일 요금제인데요. 실제 이 제도 시행 이후 연평도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 평일 이른 아침부터 대합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5월 이후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 지금 구록도에 백패킹하러 가는 길이에요.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백패킹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에서 이렇게 즐기니까 그런 게 너무 기대돼요. 지금 언니들하고 동생하고 이제 오늘 트레킹하기로 했거든요. 제일 유명한 코끼리 바위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여객선 요금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은 정상우님의 80% 할인이 적용됐지만 타 시도민에겐 50% 할인만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평도를 1박 이상 방문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8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섬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연평도 여객 수는 11,160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5월에서 10월까지를 이제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5월이 일단 8% 정도 소폭 상승된 만큼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한 10에서 15%까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이번 연평항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예산 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군은 연말까지 사업 효과를 분석해 시범 운영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공공시설에 가면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죠. 그런데 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상당수가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비좁아서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창고처럼 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았지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도 문을 닫기 힘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휠체어가 끼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황당합니다. 자꾸 보시고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못 봐요. 중전장애인 와서 문 열고 받았잖아요. 이게 문제지.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 앞선 행정복지센터보다 화장실이 더 비좁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자 내부가 꽉 찹니다. 결국 휠체어를 밖에 두고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 이런 곳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인천 지역 29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18곳이나 됐습니다.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특히 8곳은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문제 지적에 대해 행정기관은 점검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언지를 받았고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또 향후에 다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얘기까지 저희도 들었는데 교무사가 또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행정기관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장애인 단체는 인식 개선을 주문합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바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구나.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편 민들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장애인 시설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성감학원을 알고 계신가요?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운영됐던 아동 수용시설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 불황아 보호를 이유로 거리의 아이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 선감도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이곳에 끌려간 아이들은 국가의 묵인 아래 가혹한 노동과 끔찍한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섬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아이들은 죽음으로 돌아왔고 죽어서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겹게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후의 삶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야 겨우 새 호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처절했던 상황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들어보시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성감도에 세워진 성감학원. 처음 만들어진 건 일제강점기인 1942년입니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투입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선 아동들을 이곳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해방 뒤에도 성감학원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불황아 보호란 명목 아래 불특정 아동 수천 명을 성감도에 감금했습니다. 이곳에 갇힌 아이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역에 동원됐고 일과 후에는 끔찍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몽댕이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거 지금 공사판에 가면 꽃갱이 자루 있잖아요. 그런 걸로 때립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문 빗장까지 빼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한 대 맞으면 그냥 진짜 개구리 뻗듯이 축축 뻗어요. 그렇게 선생들이 무식하게 때렸어요. 그 당시에. 섬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살에 시체가 떠밀려오면 동료 원생들이 직접 땅을 파내고 묻었습니다. 죽어서도 벗어나기 힘든 지옥의 섬이었던 겁니다. 그 물살에 한번 도망가려면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가려면 그 힘이 딸려요. 그래 이제 죽어가지고 다시 물살에 떠밀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원생들이 가가지고 그걸 치워주고 그래 지금 가면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깊이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손으로 파가지고 그걸 하는 거니까. 국수연 씨는 지난 72년 성감학원에서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보호소를 탈출해 길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성감학원 피해자들은 성감도에 있는 동안 호적이 말소된 경우도 많았는데 국시 역시 20대 중반에야 새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껌팔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호적 만들게 된 것도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길에 가다 잡혔는데 이 새끼 간첩 아니냐고 그래갖고 24살인가 5살 때 본적을 만수동으로 본적을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묵인 아래 폭행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아이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성감학원 수용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선감도에 갇힌 어린아이들은 인권 유린을 넘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5천 명이 넘는데요. 취재 결과 피해자 가운데 인천 출신이 420명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지자체 단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인정한 피해자는 230명인데요. 이 중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피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태와 이유를 김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성감학원 사건을 국가가 개입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불특정 아동을 성감아동에 강제로 구금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화위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1946년부터 82년까지 성감학원에 끌려온 아동 수는 4,689명.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까지 더하면 피해자 수는 5,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성감학원에 있어 수용이 되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도시 빈민에 대해서 수용시설이라는 것으로 사회화 격리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었고요. 원화대장이 있는 피해 아동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출신이 1,400명에 달해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출신이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시 수용아동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신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7%에 달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선 단일 시단위로 보면 인천 출신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원 출신이 59명,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두 지역을 뺀 경기도 전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감학원이 운영되던 시기에 인천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1949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인천의 공식 행정구역 명칭은 경기도 인천시. 이후 1981년 7월 인천 직할시로 승격한 뒤에야 경기도로부터 분리됩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었던 만큼 인천 출신 아동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 부평 출신인 김성곤 씨 역시 9살의 어린 나이에 성감학원에 끌려가 모진 순환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딱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 큰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큰아버지 밑에서 저가 이제 거기서 자라오다가 시청 공무원들하고 아까 같이 그 경찰관들하고 합동해가지고 잡혀서 9살에 성감도로 잡혀간 거예요. 1, 2차에 걸친 진화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감학원 인권 침해 피해자 수는 총 230명. 이 중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98명은 경기도로부터 매달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원화대장이 확인된 106명에 대해서도 함께 피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진화위가 피해를 인정한 230명 중 75명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은 피해 인정을 받은 후에도 지원이 전무한 상황. 그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로원시티 내 초등학교 설립이 좌초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과거 학교 부지의 용도가 상업부지로 변경된 이후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서구청은 주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주민들은 학교 용지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구혜 기자입니다. 서구청이 로원시티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한 주민 간담회. 주민들의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결기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근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오피스텔 건축입니다. 과거 학교 용지였던 곳이 상업 용지로 변경된 이후 오피스텔을 짓게 된 건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재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무시한 허가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기부 체납에 대한 의무사항을 실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 사항입니다. 이런 조건부 승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업상의 오피스텔을 협의로 적합하다는 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분들이나 이제 주민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놀라워하시고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학교가 아닌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루원시티의 과밀 학급 문제가 심화될 거란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학년 유발 요인이 생길 거고 학교 지을 땅이 필요해요. 그거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중심 상업지구는 지을 땅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뚫려가지고 만약에 지어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땅이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 대안이 없어요. 주민들은 서구청에 건축 허가 보류를 요구합니다. 교육청에 학령인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를 미뤄달라는 겁니다. 서구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가지고 잘 신중히 판단을 하고 또 관련 기관과 잘 상의해서 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한번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총연합회는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어긴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권익위에 인천시와 LH의 행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온라인 학교가 정식 개교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교과목 외에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데요. 선마을 학생들도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 모니터를 칠판 삼아 강의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화면을 통해 공부합니다. 마이크를 설계해서 채팅창 확인하시면 둘 다 띄워드렸고, 네, 이거를 여러분 필수 제출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던 인천 온라인 학교. 부평구 갈산동에 새 둥지를 틀고 학점 인정형 공립학교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선 지역 고등학생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수가 원하는 과목도 수업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 퇴직 교사와 전문 연구원 등도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한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 학교로의 혁신을 견인하고 쌍방향 수업이 끊김없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덕분에 섬 지역 학생들도 육지와 동일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원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여건을 이루어냈다. 현재 인천 온라인 학교에선 학생 1,400여 명이 89개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온라인 학교를 통해 개설되는 강좌 수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